공소시효. 오늘 뭐 그 N번방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주요 골자는 미성년자 관련 범죄는 이제 공소시효를 없애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됐나봐요. 근데 마침 또 대구 중구 국회의원이 반대를 했나봐요. 왜 반대를 했을까? 공소시효가 무제한인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그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20살 청년이 막 러시아워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다가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어떤 소녀의 엉덩이에 손을 살짝 스치면서 내렸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바빠서 살짝 스쳤는데 뭐 자기가 다니는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내렸어요. 그 지하철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나왔어요. 한 20-30년 후에.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이제 얼굴이 닮은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성추행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도 잘 안 나요. 그죠? 가물가물한데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이 N번방법에 의하면. 그죠? 민식이법도 그렇고, 민식이법도 지금 벌써 그게 나왔죠. 협박한 사람. 그러니까 뭐 민식이법 뭐 벌금이 500만원이니까 300만원만 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이 벌써 한 사람 나왔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떻게 저런 강간하고 이런 애들이 저렇게 작은 형량으로 나오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한국 법은 그래요. 그죠? 초범이고 반성하고 뭐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반성을 많이 했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죠. 그래서 재범 되고 이러면 형량이 되게 무겁죠. 그래서 그 집행유예 같은 거 있을 때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사고를 치면 따블로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이렇게 관대하게 해주는, 다시 부활을 시켜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근데 공소시효가 무제한이 돼버리면 만약에 뭐 더 최악의 상황은 뭐였냐, 만약에 어떤 재산이 많은 뭐 삼성 이재용이나 이건희 아저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놀러를 와서 어르신 인사드리라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아유 이쁘네, 아이고 이뻐 이러면서 뽀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갔어. 그래가 이렇게 가물가물해 기억에, 아유 그 참 이쁜 아가 이렇게 참 이쁘네 이러면서 그게 가물가물했어. 한 20-30년 후에 찾아와가지고 그때 성추행하지 않았냐, 우리 딸에 왜 뽀뽀를 했냐 라고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 사람 요구 조건은 삼성재산 반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죠? 공소시효가 없으니까요. 그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가능성 매우 높죠. 그죠? 우리가 보통 애기들 오면 어떻게 해요? 아 이쁘다 이러면서 가끔 뽀뽀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귀엽다고 아는 사람일 경우. 그죠?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애기를 이렇게 보통 안잖아요. 애기 이쁘면 이렇게 애기 안듯이 이렇게 남자들 목마를 태운다든지 뭐 이렇게 안는다든지 그런 거 많이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애기 귀엽다고 이렇게 안아주든지 업어주든지, 애기 이렇게 같이 놀아준다고 막 이렇게 비행기 태운다고 이렇게 왜 하늘 높이 이렇게 들어준다든지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코에 걸면 귀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한 20-30년 후에 와가지고
너 성추행하지 않았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법을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물론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이상한 짓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는 건 이견이 없지만 너무 길게 가지 않나? 살인죄도 아니고, 그죠? 물론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뭐 평생 고통으로 가져간다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하더라고요.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너무 길게 가지 않나? 살인죄도 25년인데, 그죠? 물론 이렇게 그 미성년자 추행의 특성상 어릴 때 잘 모를 때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커서 성인이 돼서 그게 추행이다라고 느꼈을 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것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법이 타이트하지 않나, 그죠? 살인죄도 25년이니까, 그죠? 한 30년 정도 해놓으면 되지 않나? 한 30년 정도 하면 신고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그죠? 너무 길지 않나? 그죠? 법이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니까 여자들만 살바 보통 대부분의 그 남자들만 처벌을 받으니까 대부분 남자들만 처벌. 또 한국은 성매매 특별법이 있어서 성매매를 못해요, 그죠? 그럼 뭐 어디 뭐 남자들한테 정조대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성년자하고 하는 걸 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처럼 뭐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외국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왜 여자들이 좀 남자보다 빨리 크잖아요. 특히 그 모델 같은 친구들은 보통 데뷔를 일찍 한다고요. 빨리 크거든. 외국의 슈퍼모델들은 보통 16살, 뭐 17살, 18살 이럴 때 데뷔를 한다고요. 외국 애들은 빨리 크고 빨리 늙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인이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막 16살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더러. 그래가지고 잡혀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가 누가 봐도 20살 어른같이 보이는데, 그죠? 뭐 이렇게 신분증 같은 거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했을 경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뭐 그런 그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악용할 가능성이 어떻다? 매우 높다, 그죠? 특히 한국 같으면 그렇잖아요. 쳐다보기만 해도 성추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분 나쁘게 쳐다봐도 성추행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에서 코 정말 뭐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엄청나게 악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한국은 또 민식이법도 뭐 그 비슷한 방식으로 악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만약에 뭐 고등학생 한두 명이 짜고 뭐 이렇게 차에 이렇게 일부러 부딪혀서 민식이법이니까 돈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렇게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대책이 없는 게 아닌가, 그죠? 무서워서 어딜 못 다니는 거죠, 사람이 이제, 그죠? 자꾸 국민들을 이렇게 위축을 시키죠. 자꾸 국민들을 이렇게 위축을 시키죠. 뭘 하지는 못하게, 그죠?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뭐 어깨를 이렇게 다독거려 준다든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면 뭐 손을 잡고 간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가끔 만약에 뭐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친할 경우, 친한 오빠, 친한 동네 아는 오빠일 경우 뭐 이렇게 팔짱을 가볍게 낀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요즘 법이 또 어때요? 제3자가 신고 가능하죠. 그럼 그렇게 보고 미성년자 성추행이라고 누군가가 경찰에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했을 경우,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것도 만약에 공소시효가 없어서, 만약에 20살 성년인 남자와 고등학교 여고생과 아는 사이라서 팔짱을 끼고 잠시 걸었어요. 그럼 어떤 친구가 뒤에서 그걸 폰카로 찍었어요, 그죠? 30년 후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너무 국민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쪼는 게 아닌가? 그죠? 또 한국은 또 이중법을 적용하고 있죠. 너는 지키고 난 안 지킨다는 이중법을 적용하고 있죠. 네가 하면 범죄고 내가 하면 풀려나고. 그죠? 한국은 그런 이중 이상하게 권력층은 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고 어, 밑에 우리 같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 미운털 박히면 정 맞는다고,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미운털 박히면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그죠? 의도적으로 어, 본인이 접근하지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시비를 걸거나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부딪혔어요. 그죠? 본인은 전혀 부딪힐 생각이 없는데 근데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본인이 무슨 수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2, 30년 후에 신고를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죠? DNA 샘플, 전 국민을 상대로 DNA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코로나 전 국민을 상대로 코로나 항체를 검사하겠다고 일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 국민 DNA 초등학생까지 이제 DNA 채취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모론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그럼 왜 DNA를 채취를 하는가? 왜 DNA 샘플을 채취하나? 하나죠. 혹시나 혼외 자식이 있나 싶어서 뒤지는 거죠. 그죠? DNA 샘플이 99% 일치하는 혼외 자식이 있는지 뒤져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뒷조사를 하는 거죠. 그건 핑계고, 그죠? 코로나는 핑계고 뒷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DNA 같은 것도 그래요. 무슨 사건이 터졌어. 그죠? 사건이 터졌는데 경찰이 내 DNA를 몰라요. 그죠? 경찰이 내 DNA를 모르는데 어디서 이 옷에서 DNA가 나왔다. 근데 당신이 범인 같다. DNA를 한번 대조해보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경찰이 내 DNA를 모르고 내가 범인이 아니면 DNA 검사를 해보면 아니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경찰이 내 DNA를 알아요. 만약에 경찰이 내 DNA를 알아서 DNA 검사를 했는데 내 DNA가 나왔어요. 근데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내 DNA가 어디 옷 같은 데서 나왔어요. 그죠? 만약에 그랬을 경우 그러니까 몰랐을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내 DNA를 알 경우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그죠? 조작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죠? 한국 경찰이 다 정직한가요? 그죠? 그렇지 않죠. 비리 많죠. 한국 경찰. 그리고 어차피 정부에서 시키면 그냥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한국 경찰이 정의롭다고 믿고 싶지만 그 중에 일부는 정의롭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죠? 결국 피해자는 남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또다시 예를 들면 제가 외모로 봤을 때 약간 동안이에요. 아무도 제 나이보다 좀 어리게 봐요. 자, 그러면 경찰이 딱 봤을 때 당신 88년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88년생 아니고 70년대생이니까 저는 70년 민증을 보여주거나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죠. 근데 만약에 경찰이 제 민증번호를 알아요. 그죠? 그럼 당신 70년대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비를 걸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집에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있어요. 그죠? 저도 웬만하면 알리바이를 남겨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이 알리바이를 남기기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위치 추적을 해보면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한테 누명을 씌울 거면 그죠? 스마트폰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위치 추적해 보면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몇 분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같은 걸로 자기 위치를 항상 가끔 한 번씩 찍어봐요. 사진 같은 거. 만약에 친구를 기다렸어요. 친구를 기다리는데 뭐 친구가 좀 늦었어요. 한 2, 30분 늦었어요. 그러면 사진 한 장 찍든지 아니면 카톡 하나 보내요.
카톡을 보내든지 카톡 내에 사진을 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어요. 그죠? 그 보면 어차피 파일 분석에 보면 다 시간 다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전 뭐 이거 너무 좀 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보면 이렇게 요즘 건물 같은데 CCTV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같은 거 들어가면 CCTV 이렇게 보이는데 얼굴을 한번 이렇게 들이밀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몇 시 몇 분에 어디 CCTV 어디 있으니까 확인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좋은 거 뭐 있냐, 교통카드 같은 게 알리바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교통카드에 보면 몇 시 몇 분에 얼마가 나갔다는 게 찍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카드 같은 거 그런 것도 알리바이 남기기가 되게 좋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신이 그때 거기 있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본인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중이면 알리바이가 대박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법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방어를 하려면 아기가 이쁘면 만약에 어떤 되게 이쁜 아기가 있어요. 친척이 아닌다 하면 친척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안 하고 그죠? 손 정도만 잡든지 그죠? 물론 친척이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근데 나중에 뭐 이게 좀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터치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손 정도만 잡고 하든지 손 정도만 잡고 이렇게 같이 다닌다든지 그죠?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상한 행동 불필요하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애기 봐달라는 소리 하면 봐주지 마세요. 그죠? 괜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애기 엄마들도 애기 봐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죠? 서로가 본인 애기는 본인이 보든지 아니면 보육원에 맡기든지 그죠? 어디 뭐 삼촌이나 이게 남성인 어떤 뭐 도련님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맡기지 마세요. 그죠? 서로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뭐가 있을까요? 근데 결국 피해는 그죠? 남자들이죠. 근데 왜 여자는 똑같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여자들은 똑같이 그 처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남자들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기사들이 심심찮게 여성들이 남성에게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매우 많아요. 그죠? 최근에 한국에도 있었죠. 2건 정도 뉴스에 나온 거는 2건 정도 있었죠. 근데 남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는 잘 안 하죠. 여자들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죠? 남자들은 보통 그냥 자기만 알고 있든지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좀 이상해서 눈치를 챈다든지 좀 행동이 이상하면 일기장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알아낸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최근에 굉장히 그 나이 많은 어떤 여선생님이었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안 좋은 그런 관계를 한 어떤 여선생님이 있었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처벌은 왜 그분 7년 받았나 8년 받았나 뭐 어떻게 형이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외국에는 그런 경우가 되면 그러니까 그 소년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으면 초등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하죠. 보통 그렇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통 보면 이제 그 정도 그렇게 격리를 시킴으로 해서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게끔 그렇게 하죠. 그죠? 외국에는 심심치 않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이렇게 차 안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기사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여선생들이 되게 많더군요. 여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 그게 아마 이렇게 애들이
보통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선생님하고 어떤 그런 은밀한 관계를 맺은 청소년이 친구들한테 자랑을 한다고 뭐 이렇게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보다가 둘이 뭐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게 노출이 되면서 들키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외국에도 심심찮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왜 남자 청소년은 여자한테 그런 일을 당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좋았겠네 뭐 이러고 앉아 있는데 남자도 여자랑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면 충격을 받아요. 그죠? 왜 남자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이제 뭐 나이가 나중에 좀 한 20, 30대, 3, 40대 정도 되고 뭐 이러면 뭘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 때는 여성에게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남성도. 외국에는 이미 20, 30년 전에부터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 뭐지? 그러니까 뭐 그 한국은 좀 이상한 게 한국 법에 만 18세면 부모 동의만 있으면 결혼이 가능하다고 그런 법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판례도 있죠. 그때 16살짜리 아이를 임신을 시키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결혼할 거다 이래가 풀려난 경우도 있고 그죠? 법 적용이 들쭉날쭉하고 이중법 적용이고 오락가락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판결을 받으면 이렇게 판결하고 저쪽 가서 재판하면 또 저쪽에 판결하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들쭉날쭉하죠. 그죠? 그거부터 먼저 고쳐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재판이 주관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객관식이 돼야 되죠. 그죠? 물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정상 참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정상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이렇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무죄, 어떤 사람은 유죄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좀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법이 점점 하여튼 좀 안 좋게 이상하게 돼가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맨날 선진국 선진국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선진국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미성년자와의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최근에 한국의 어떤 그 미성년자 그런 물이 한국에서 뭐 거의 70%가 나온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외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실제 사건도 되게 많았고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8mm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이미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 이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거기에는 약간 수위가 조금 더 높은 게 나오긴 하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연의도 많이 했었고 사건도 많았었고 그죠? 근데 거기조차 공소시효가 있는지 이렇게 끝까지 가는 공소시효가 문제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법들이 요즘 최근에 너무 타이트하게 가지 않나? 근데 그런 법을 만든 사람들 중에 그런 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 참 그래요. 그죠? 그런 게 자기들은 되게 깨끗하고 뭐 그런 척 하면서 뒤로는 좀 안 좋은 일을 스스럼 없지 않은 그죠? N번방 다 까요. 그죠? 어, N번방 누가 봤는지 그 MBC 기자도 한 명 걸렸다면서요. 그죠? 왜 그런 사람은 걸리고 수사 중인 건지 까보면 다 나올 텐데 그죠? 솔직히 N번방이 전 뭔지는 잘 몰라요. 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좀 뭐길래 이리 날린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글쎄 이상한 그냥 가상의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쪼이는 게 아닌가 그죠? 뭔가 좀 수상하죠. 그죠?
뭔가 좀 냄새가 나요. 있지도 않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그 엠번방 26만 명 회원수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봤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민주당 쪽 유튜브 사람들, 민주당 쪽에 옹호하는 유튜버들 보면 기본 구독자 수가 한 26만 명 되더군요. 매크로를 돌리기 위해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 그죠? 뭐 이렇게 누르면 매크로를 돌리면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검색에 가면 최우선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독자가 없는 것보다. 원래 왜냐하면 이번 유튜버가 수익 창출이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지만 구독자가 모자라거나 시간이 모자라면 수익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상의 구독자 만들어 가지고 매크로 돌리면서 수익 창출하게 만드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런 거랑 미성년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매크로를 돌리기 위해서 수집해 놓은 아이디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아무튼 법이 너무 타이트해서 물론 뭐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법이 너무 타이트해서 어떤 더 이제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해요. 그죠?